2007년 3월 21일 김천시의 어느 물류창고, 이곳에서 일하던 3명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기름탱크 차량 안에 기름을 가득 싣고 출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들이 체포당한 혐의는 바로 불법으로 기름, 즉 석유를 절도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3월 초였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는 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 안에는 울산에서 성남까지 이어지는 추풍령과 김천 구간 송유관의 유압이 지속적으로 이상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송유관의 유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름이 어딘가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었고, 지속적으로 기름이 빠져나가게 될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환경 문제는 물론에다가 최악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과 송유관공사 직원들의 조사 결과 실제로 송유관의 유압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원인보다는 인위적인 원인, 즉 누군가가 중간에서 송유관의 기름을 빼가고 있다는 뜻이었는데요. 경찰과 송유관공사 직원들은 비밀리에 이 인근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잠복 수사를 벌이던 이들의 눈에 수상한 장소가 한 곳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김천시 봉산면에 위치해 있던 어느 회사의 물류창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물류창고였지만 어떤 점이 이들의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바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만 되면 창고 안에서 출발하는 어떤 트럭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평소에는 창고 안에 숨겨져 있다가 밤 시간이나 새벽만 되면 나왔는데요. 이 트럭은 평범한 운반용 트럭이 아닌 뒤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큰 기름 탱크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기름 탱크가 부착된 모습이 허술해 보였습니다. 이른바 불법 개조된 트럭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개조된 트럭이 향하는 목적지는 20km 정도가 떨어진 인근 김천시 아포읍의 한 주유소였습니다. 트럭의 뒤를 쫓아간 경찰들은 이곳에서 해당 트럭이 주유소 안에 정차한 다음 호스를 이용해 기름을 내리는 듯한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럭 안에 들어있던 기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었을까요? 며칠 뒤 또다시 인적이 뜸한 밤에 이번에는 해당 물류창고에 사람들이 모인 장면을 경찰들이 포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앞서 불법 개조된 트럭 주변에 모여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던 호스를 기름 탱크에 연결하고 그 안에 가득 채워 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유소도 아니고 물류창고였던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름을 채워 넣었던 것일까요? 허가받은 곳도 아닌 일반 물류창고에서 호스를 통해 대량의 기름 탱크를 채우는 장면은 당연히 수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며칠 뒤 송유관공사 직원들과 함께 해당 창고를 급습해 3 남성을 현장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날 체포된 것은 38살의 백모 씨를 비롯한 3명, 진술에 따르면 2명의 공범이 더 있었는데요. 이 2명은 3사람이 체포된 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행 수법은 황당하다면 황당하고 대담한 수법이었습니다. 물류창고 안에 있던 기름을 채우는 호스는 땅속으로 바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로 창고 아래에 땅을 파서 인근 100여 미터 정도 근처에 있던 송유관까지 이른바 땅굴을 파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들 일당은 땅굴을 수월하게 파낼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조한 삽과 곡괭이를 사용했으며 5명이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7시간 3개월 이상이 걸려 땅굴을 파냈고, 사고 방지를 위해 옆에는 버팀목까지 세웠으며 파낸 흙을 옮기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둔 뒤 마대자루에 담아 밖으로 빼내 보관했습니다. 송유관까지 땅굴을 성공적으로 파낸 이들은 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했는데요. 이 과정은 무척이나 위험했지만 이들은 전문적인 솜씨로 송유관에 구멍을 낸 다음 호스를 연결하고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대자루에 담아 보관한 흙과 모래를 다시 안으로 들여놓고 밖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송유관과 유압호스를 연결했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기름을 그대로 다 쓸 수는 없었기에 따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이렇게 훔쳐낸 기름을 저장한 곳은 바로 창고 인근에 위치해 있던 한 주유소였는데요. 이 주유소의 마당에 묻혀 있었던 저유 탱크를 비운 뒤 이곳에 호스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아난 공범 2명의 정체도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공범 중 한 명은 바로 이 주유소의 사장이었던 당시 38살의 최혜문이었습니다. 절도범 일당은 처음부터 송유관을 건드릴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근의 주유소와 창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 최혜문을 주유소의 사장으로 앉혀 위장 사업을 벌였습니다. 절도범 중 한 명이 주유소의 사장으로 있었으니 속담처럼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저유 탱크와 송유관을 연결해 놓고 트럭이 자주 주유소를 드나들면 꼬리가 밟힐 수 있기에 이들은 또 다른 호스를 저유 탱크에 하나 더 연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호스는 물류 창고 쪽으로 빼낸 다음 창고 안에서 들키지 않고 몰래 기름을 채웠던 것인데요. 이들은 하루 2번 기름을 트럭으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빼돌린 기름의 양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또 다른 주유소를 하나 더 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주유소가 바로 경찰이 트럭을 추적해서 찾아냈던 약 20km 정도가 떨어진 2번째 주유소였는데요. 이곳에다가 훔쳐낸 기름을 또 따로 보관하면서 전국 주유소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반인에게 소매 가격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송유관을 통해 절도한 기름의 양은 약 200만 리터가 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가로는 거의 30억에 달하는 양이었다는데요. 이것은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양만 포함한 것으로 아마 일반인들에게 소매로 판 양까지 포함되면 그 이익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최 씨와 이들 일당이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벌인 것은 바로 이 범죄를 벌이기 위해 투자한 투자액 때문이었습니다. 주유소 2곳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과 임대 보증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 돈은 모두 2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른바 빠른 시간 안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창고 근처에 CCTV를 5대나 달아두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혹시 모를 경찰이나 송유관 공사의 단속을 막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유압관리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결국 이들의 범행이 들통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도범 일당은 같은 동네의 선후배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류 절도범행을 모의하면서 취득한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보관할 것인지, 또 만약에 범행이 들통나게 된다면 누가 총대를 메고 감옥에 갈 것인지까지 전부 사전에 결정을 해놨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공범 2명은 도주해버렸으니 이들의 사전 계획도 전부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달아난 공범 2명의 검거 소식이 아직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범 2명 중 주유소의 사장으로 위장했던 최혜문은 2007년 특명 공개수배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의 공개수배가 되었지만 검거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2차례 중요 지명 피의자 수배 전단에 올랐으나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현재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벌어진 근처의 시기였던 2006년에도 해당 지역의 인근에서 송유관 절도가 벌어지는 등 유사한 범죄 사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송유관 절도가 특히 문제가 큰 이유는 바로 뚫린 관을 통해 기름이 유출되어 환경오염 및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점과 구멍을 뚫으며 생길 수 있는 폭발사고 때문입니다. 실제로 송유관 절도를 하려 관에 구멍을 뚫다가 유증기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던 도중 스파크가 발생해서 그 부근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도 그런 사례들 중 하나로 송유관에 구멍을 내다가 불이 붙어서 불기둥이 무려 15m나 솟구쳤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원유를 훔치려던 도둑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내자 구멍에서 기름이 강한 압력으로 쏟아져 나왔고, 몰려든 주민들이 기름을 담던 도중 폭발이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절도범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오염된 곳을 복구시키는 데에만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범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유관을 절도하는 비슷한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송유관 공사 측에서도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수시로 관의 압력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걸 시도했다가는 바로 적발된다고 합니다. 2007년에 벌어진 송유관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